강간죄 피해에 대한 합의금은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의 정도 수준도 다를 수가 있고, 또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범위도 또 천차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강간죄, 제 경험상 강간죄 합의금은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부터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변TV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죄 등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었죠. 본래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번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는데요. 특이점으로는 부녀에 한정하고 있던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되었다는 점으로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및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적극적인 또는 격렬한 저항이 없었더라도 당시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강간죄에 따른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 및 폭행이나 협박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성관계 당시와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간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선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이후에 성관계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어야 하고, 또한 피해자의 반응을 불등하게 시도했거나 폭행 협박이 있었을 시에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가 내키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항 행위를 무력하게 한 폭행, 협박 등이 없었다면 강간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강간죄 성립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3월경 30대 A씨가 B씨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다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B양과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지속적인 관계를 갖던 어느 날 피고인 A씨가 B씨에게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했고, B씨는 계속 거부하였음에도 결국에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B씨가 성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A씨는 자신이 현재 강간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았고, B씨는 맞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자 A씨는 성관계를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B씨는 피고인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경찰 측에서도 피고인이 강간죄 성립이 된다고 인정하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 B씨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과 협박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렇듯 강간죄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 자칫하면 억울한 형사처벌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한데요. 보통 강간죄를 법률적으로 다룰 때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강간죄 입증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폭행죄처럼 외부 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 입증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 영상이라든지 녹음 증거를 확보해 놓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나 대질신문 등을 통해 당시 정황이라든지 진술의 일치성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하게 됩니다. 강간죄로 법률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들 상당수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생면부지의 상태에서나 지인관계에서 술자리를 가지면서 술에 취해 모텔이나 한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동한 후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간죄로 신고가 되어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함께 이동했다는 것 자체를 남성들 중에서는 여성이 이성 간의 호감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여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명이 현장에서 벗어난 뒤에 여성이 남성을 강간죄로 신고하여 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앞에 준이라는 제목이 붙어서 준강간죄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심신상실이나 환거불능 상태에 빠진 상대를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통은 상대 여성이 술이 너무 취해 자유의사가 없는 상태거나 환거를 할 수 없는 환거불능 상태에서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한다든가 간음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남성 쪽에서는 성관계까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스킨십 시도로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후에 강간죄로 신고가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 여성과 합의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자체가 자신의 성관계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든지 하는 등의 사례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은 실제로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로 입건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본인은 떳떳하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러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다 보면 상당수가 전날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진짜로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진술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강간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있는 경우라면 강간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나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사범죄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성범죄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실은 이것이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는데 과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느냐,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되기도 하고 범죄가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제일 골치 아픈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근데 상대방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본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일관되고 반복해서 진술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사실은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범죄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비치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하면 진술을 바꿔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라는 진술로 일관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또 오히려 더 형이 더 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변론의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해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라면은 이거는 강간죄 더하기 폭행죄나 강간죄 더하기 상해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가 되어버립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더하기 상해죄보다 훨씬 더 형이 중합니다. 그래서 강간 행위를 하면서 폭행을 해서 상해까지 발생했다라면은 정말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강간 상해까지 이르지 않도록 강간죄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자기가 정말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최대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 증거로는 가해자에게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고소를 하냐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한다든지 그 당시 성관계 이후에 주변인들과 나누었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본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빨리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안드로이드 계열 핸드폰들은 포렌식을 하면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도 많이 복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다 지웠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서라도 증거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저희 천변TV 카페나 아래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